겨울의 끝자락,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내려앉은 어느 날. 거실을 환하게 밝히던 천장의 조명은 이미 오래전에 꺼졌고 대신 식탁 위 작은 스탠드만이 노란 빛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희미한 촛불처럼. 아내는 따뜻한 차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다. 잔에서 천천히 피어오르는 김은 아내의 떨리는 마음처럼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복잡했고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부부는 결혼한 지 35년이 넘었다. 아이 셋을 키워냈고 함께 울고 웃으며 수십 번의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벽이 자주 생겼다. 손을 잡으려고 하면 아내가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함께 앉아 있어도 마음의 온도가 어긋나고 서로 이야기해도 깊은 곳까지 전달되지 않는 듯한 공허함이 남았다. 남편은 용기를 냈다. 여보, 우리 요즘 왜 이렇게 어색해진 걸까? 아내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떨렸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비밀을 꺼내놓듯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가 않아. 예민해지고 따갑고 누군가가 스치기만 해도 긴장돼. 그게 너무 부끄러워서. 당신한테 미안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그 순간 가슴을 누르는 듯한 무거운 감정을 느꼈다. 아내가 자신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었다. 그 단순한 사실이 얼마나 큰 오해를 만들었는지 이제서야 깨달았다. 아내는 이어 말했다. 내가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 그 말에 남편은 서서히 손을 내밀어 아내의 손등 위에 조용히 올렸다. 그 손길은 많고 많은 말 대신 따뜻한 한마디였다. 실망 같은 거 없어. 난 그냥 내가 편하면 그걸로 돼. 그리고 아주 천천히 아내의 손이 남편의 손을 맞잡았다. 그러나 이 부부의 이야기는 그저 시작일 뿐이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말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감정, 나이를 먹어가며 변화하는 몸, 그 변화에 따라 뒤늦게 따라오는 마음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오늘의 이야기를 끌어내는 출발점이고 이 이야기는 수많은 부부의 현실과 아주 깊은 곳에서 맞닿아 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가 비슷한 벽 앞에 서 있었다. 부산에 사는 71세 박형석 씨. 이 부부는 40년 동안 무던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큰 싸움도 없었고 큰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아내가 남편의 손길을 슬며시 피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저 아내가 피곤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내는 남편에게서 몸을 떨며 피했다. 그 순간 박 씨는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꼈다. 며칠 후 아내와 조용히 마주 앉았다. 박 씨가 물었다. 당신이 나한테 왜 이렇게 멀어진 건지. 나 잘 모르겠어. 아내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 내가 많이 변했어.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아. 조금만 스쳐도 따갑고 당신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냥 미안해. 박 씨의 마음은 서서히 풀어졌다. 그동안 자신을 향한 거절이라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내 스스로의 두려움이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아내에게 다가가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였다. 손을 잡을 때도 천천히, 허리를 감쌀 때도 먼저 눈빛을 맞추고 조명을 밝히지 않은 채 은은한 불빛 속에서 아내가 편안함을 느끼는지 먼저 살폈다. 그리고 어느 밤 아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당신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었나? 처음 알았어. 이 작은 말 한마디가 두 사람에게는 기적이었다. 다음은 충청도에 사는 68세 정철수 씨. 아내는 최근 몇 년 동안 스킨십을 아예 피하기 시작했다. 정 씨는 내가 싫어졌나? 하고 오해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 몸이 너무 아파. 말하면 당신이 실망할까봐. 그래서 말 안 했어. 그 순간 정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짐작하며 혼자 서운해했던 건지 깨달았다. 그날 이후 정 씨는 매일 밤 아내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오늘은 손만 잡자. 이 말 한마디는 아내에게 무너지지 않는 안전망이었다. 그리고 몇 주 뒤 아내는 남편에게 몸을 기대기 시작했다. 부부 사이의 온기는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복원되었다. 경기도에 사는 73세 문석일 씨는 더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었다. 아내는 여러 해 전병 때문에 몸의 감각이 크게 변했다. 문 씨는 알고 있었지만 그 변화가 관계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는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말없이 남편의 손길을 밀어냈다. 문 씨는 충격을 받았다. 이제 난 당신에게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깊어져 가던 어느 날 아내가 문 씨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아니야. 그냥 너무 아파서 그래. 근데 그걸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말 못했어. 그 말에 문 씨는 눈을 감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 한마디로 쏟아져 내려가는 듯했다. 이후 문 씨는 아내의 보폭에 맞춰 매일 조금씩 다가갔다. 오늘은 손등, 내일은 팔, 그 다음은 어깨. 아내가 긴장하지 않는 속도에서 다시 관계를 재건했다. 시간은 걸렸지만 아내는 결국 남편의 품을 다시 받아들였다. 서울에 사는 65세 오세준 씨의 사례도 있다. 아내는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이 다가올 때면 몸이 습관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오 씨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다. 내가 그렇게 싫어? 아내는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다. 그런 말 하지 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이 너무 예민해져서 그래. 내가 먼저 무서워. 당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 말에 오 씨는 모든 오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우린 내가 편할 때까지 천천히 가보자. 그날 이후 이 부부는 오랜 시간 멀어져 있던 거리를 서서히 줄여나갔다. 이 사례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는 공통된 흐름이 있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변화로 인해 불편감이 생기고 그 불편감이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그 자신감 소실이 관계의 회피로 이어진다. 그리고 남성은 그 회피를 종종 사랑의 소멸로 오해한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다. 여성은 여전히 사랑을 원한다. 단지 몸의 변화와 두려움이 일시적으로 마음을 막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기술? 아니다. 능력? 아니다. 속도? 아니다. 정답은 감정의 안정감이다. 여성은 안전함을 느낄 때, 마음이 열릴 때, 몸이 반응한다. 남편의 말투, 손끝의 온도, 조명, 접근 속도,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을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 바라보는 태도. 이 모든 것이 관계를 다시 살린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은 아내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싶은가? 손을 잡으며 말해보라. 오늘은 그냥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밤이야. 이 한 문장만으로도 아내 마음속 닫힌 문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날 이후로 박형석 씨는 아내에게 다가가는 방식을 바꿨다. 말투도 손길도 속도도 바꾸려 애썼다. 하지만 사람의 습관은 생각보다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예전처럼 조금 성급하게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내는 순간 몸을 굳히더니 조용히 그의 손을 떼어냈다. 나 오늘은 좀 그래. 말은 그랬지만 표정에는 두려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한순간에 쌓였던 노력들이 무너진 것 같은 허탈함이 박 씨의 가슴을 쳤다. 그날 밤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휴대폰을 뒤척이다가 우연히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을 열어보았다. 남자들끼리 나누는 술자리 농담 유흥 이야기, 집에서는 영별로라서 밖에서 푸는 거지라는 말들.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유혹이 고개를 들었다. 나도 그냥 한 번쯤은 밖에서 머리 비우고 놀아버릴까?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 한 번이 괜찮을까? 그렇게라도 해야 덜 외롭지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아까 식탁에 앉아있던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찻잔을 두 손으로 꼭 잡고 당신이 실망할까봐 무서웠어라고 하던 그 표정.
박 씨는 휴대폰 화면을 꺼버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다. 그래,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은 더 힘들겠지. 그는 그날 밤 비로소 깨달았다. 외로움은 남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다. 아내 역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오래 품어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했다. 아내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다가가 어깨를 살짝 감싸 안고 말했다. 고생 많았다. 어제 나도 많이 생각해봤어. 내가 조금 더 기다려볼게. 아내는 설거지를 멈추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고마워. 그 짧은 한마디 속엔 수십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누적되어 있던 감정이 녹아 있었다. 반대로 조금 더 위태로운 선택을 할 뻔한 사람이 있다. 수원에 사는 66세 이태호 씨. 그는 어느 날 오랜 친구의 권유로 술자리에 나갔다. 야, 애들은 다 크고 와이프랑은 그냥 돈 거잖아, 이제. 가끔은 남자도 풀어야지. 그 말이 농담인 건 알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들어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이 씨의 아내도 몇 년 전부터 손길을 피하기 시작했다. 대화도 줄고 같이 TV를 봐도 서로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이 씨는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 내 인생도 이제 남은 건 없나? 남자로서의 나는 다 끝난 건가? 그날 술자리에서 친구는 슬쩍 말했다. 원하면 내가 괜찮은데 하나 소개해줄까? 그 말에 이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거절해야 한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호기심과 오랫동안 쌓인 공허함이 그의 마음 한구석을 흔들었다. 어디? 그는 그 한마디를 꺼내고 나서 스스로도 놀랐다. 친구는 웃으며 어딘가의 주소를 휴대폰으로 보내줬다. 필요하면 한번 가보고 안 가도 뭐 상관없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데 이 씨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나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뒤에서 다른 생각이 따라왔다. 근데 그 한 번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온 게 무너지면 어떡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그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소파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TV를 보고 있었다. 표정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이 씨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아내를 바라봤다. 당신은 내가 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알까 모를까? 한참을 망설이다. 그는 결국 주소를 삭제해버렸다. 휴대폰 화면에서 사라지는 그 한 줄이 자기 인생의 갈림길을 지운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그는 아내 옆에 조용히 누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도 요즘 좀 흔들렸어. 아내는 그의 얼굴을 돌아봤다. 당신이? 이 씨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아내가 손길을 피하면서 느낀 외로움, 남자로서 존재감이 줄어든 것 같은 허전함, 그걸 달래보려고 했던 위험한 생각까지. 아내는 한참을 듣고 나서 천천히 말했다. 나도 무서워.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그래서 더 몸을 움츠리게 돼. 자꾸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에 이 씨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우린 서로 같은 걸 두려워하면서 서로한테 말도 못하고 있었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깨어있는 시간을 대화로 채웠다. 서로의 상처를 꺼내놓는 그 시간이 서툴지만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다. 대구에 사는 69세 부부에게는 조금 다른 문제가 있었다. 남편은 항상 장난 섞인 말투로 스킨십을 시도했다. 에이, 나이 들어도 이런 건 해야지. 처음엔 아내도 웃으며 받아줬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 말이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몸이 바뀌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작은 접촉도 크게 느껴지는 시기가 왔는데 남편의 농담은 그 사실을 모른 척하는 것처럼 들렸다. 어느 날 밤 남편이 평소처럼 장난을 치며 다가와 허리를 껴안으려던 순간 아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그만 좀 해.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남편은 얼어붙었고 아내도 본인이 그렇게 크게 외칠 줄 몰라 스스로 당황했다. 내가 그렇게 싫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내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싫어서가 아니야. 그냥 요즘은 몸이 너무 예민해서. 당신이 다가오면 먼저 긴장부터 돼. 근데 당신은 늘 똑같은 방식으로만 다가오니까 내 몸이 더 겁을 먹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본인은 한 번도 자신의 태도를 점검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이 남편은 장난기 있는 말투를 줄이고 진지한 목소리로 아내에게 다가가 보았다. 오늘은 그냥 내가 편한 만큼만 같이 있어줄래? 그 말에 아내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부담을 줄이니 그제야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몇 주 뒤 아내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는 예전처럼 무섭진 않아. 당신이 나를 배려해주는 게 느껴져서. 이 부부에게 있어서 관계 회복의 열쇠는 장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였다. 또 다른 도시는 인천. 72세의 오승만 씨는 아내와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다고 말하곤 했다. 아내는 오랜 기간 여성 질환으로 고생해왔다. 검진도 여러 번 받았고 치료도 계속하고 있었지만 몸의 감각은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 않았다. 오 씨는 아내 상태를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 불편함이 어떤 감정으로 이어지는지는 한 번도 깊이 물어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가 당분간은 무리한 관계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옆에서 듣게 되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거의 말이 없었다. 언제나 그렇듯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 뒤에 서로의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며칠 뒤 오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 너한테 솔직해도 돼? 아내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게 너무 두려워. 내 몸이 힘들다는 걸 아는데 내가 괜히 욕심내다가 내가 더 아프면 어떡하나 싶고 또 너무 아무것도 안 하자니 우리가 더 멀어지는 것 같고. 그의 고백은 남자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첫 번째 순간이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거실 한복판에서 그냥 울어버렸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나 때문에 답답해할까봐 무서워. 나 때문에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할까봐. 그래서 더 움츠러들었어. 그날 이후 이 부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다. 몸이 편한 날에는 조금 더 가까이, 몸이 힘든 날에는 그냥 손만 잡고 자기.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약속이 서로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되었다. 이처럼 각기 다른 지역, 다른 나이, 다른 상처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결론은 하나로 모인다. 여성의 회피는 사랑이 식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방어적 신호라는 것. 남성이 성급하게 오해할수록 그 방어벽은 더 두꺼워진다는 것. 그리고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위태로웠던 관계가 다시 깊어질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들어본 여러 부부의 이야기라면 이제는 이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공통점을 천천히 짚어볼 차례다. 박형석 씨 부부의 변화가 천천히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경기도 용인의 70세 한도연 씨 부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과 오해가 거의 매일같이 쌓여만 가고 있었다. 한도연 씨는 요즘 들어 아내가 자기 방에 먼저 들어가 문을 닫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걸 느꼈다. 예전엔 늘 남편보다 먼저 이불을 펴면서 당신 오기 전에 따뜻하게 해놓을게라고 말하곤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한 씨는 무심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조용히 문을 밀어보았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그 작은 딸깍 소리가 가슴 한가운데 깊게 박혔다. 그 문은 아내의 방문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잠긴 소리처럼 들렸다. 한 씨는 그 문 앞에 서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다. 서운함, 외로움, 답답함, 그리고 이상한 허무감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밀려난 건가? 그날 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했다. 혹시 우리가 이혼을 고민해야 하는 단계까지 온 건가? 그는 스스로 놀랐다.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그 단어가 점점 더 큰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내는 평소처럼 조용히 아침상을 차렸다. 그러나 밥을 먹는 동안 한씨는 아내의 눈을 한 번도 마주치지 못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오후 한씨는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고등학교 친구였다. 야, 얼굴 좀 보자. 살아있긴 하냐? 한씨는 오래간만에 사람 소리가 듣고 싶어 모임에 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임의 분위기가 너무 가벼웠다는 거였다. 술잔이 오가고 남자들끼리 나누는 농담이 이어졌다. 도연아, 요즘 집에서 잘 지내냐? 별로 그냥 그렇지 뭐. 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적당히 풀 때도 있어야지. 이 말들이 한씨의 귓가에서 오래 맴돌았다. 순간 누군가가 말했다. 가끔은 집 나와야 정신 건강에 좋아. 밖에서 만나는 사람도 나쁘지 않아. 하필 그 말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한씨는 눈앞에 놓인 다른 선택지를 떠올렸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조용히 수건을 개던 손, 피곤해서 잠들 때 살짝 떨리던 어깨, 문을 잠가놓고 혼자 숨죽이며 잠들었을지도 모를 그 밤의 고요함. 한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모임 사람들은 놀랐다. 그는 술잔 하나도 비우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으로 가는 길, 택시 창밖에 비친 도시 불빛이 이상하게 흐릿하게 보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내가 아내를 너무 몰랐구나. 아내도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저 답답함만 느끼며 오해를 키워왔던 건 자기 자신이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다. 거실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고 아내는 작은 담요를 덮은 채 숨소리를 조용히 고르고 있었다. 한씨는 조용히 아내 곁에 앉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던 말들을 천천히 꺼냈다. 나 오늘 이상한 생각했어. 아내가 놀라 눈을 떴다. 이상한 생각? 그냥 우리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내도 알고 있었다. 근데 난 당신 없이 못 살겠더라. 아내는 그 말을 듣자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나도 당신이 나 떠날까봐 요즘 너무 무서웠어. 이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더 차가웠고 조금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거부가 아닌 두려움이었다. 도연아. 아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그게 너무 미안해서 당신을 더 멀어지게 만든 것 같아서. 아니야. 한씨는 아내의 말을 끊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 이제부터 다시 처음처럼 해보자. 천천히 부담 없이 당신이 편할 때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침대에 누웠지만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쌓여있던 오해와 외로움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날 밤을 지나면서 부부들의 시간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한도연 씨 부부는 그날 손을 잡고 잠든 이후 매일 밤 작은 약속을 하나씩 만들었다. 특별한 건 아니었다. 오늘은 서로에게 서운했던 거 한 가지만 말해볼까? 오늘은 당신에게 고마웠던 것만 이야기하자. 처음에는 서툴렀다. 말을 꺼내다가 목이 메이기도 했고 괜히 감정이 올라와 눈물이 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 서툼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은 다시 서로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나, 당신이 오늘 내 손을 잡을까 말까 고민하는 표정 보니까 그게 참 짠하면서도 고마웠어. 한씨가 웃으며 말했다. 나도 이제야 알겠더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서툴러졌는지. 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웃음을 터뜨렸다. 마치 오랜만에 서로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본 사람들처럼. 부산의 박형석 씨 부부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박 씨는 먼저 다가가기 전에 꼭 한마디를 건넨다. 오늘은 몸이 좀 어때? 아내는 그 질문이 참 마음에 들었다. 예전에는 몸 상태를 묻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조금 예민한 날인 것 같아. 그 두 가지 대답만으로 그날 밤의 분위기가 결정되었다. 아내가 편안하다고 말한 날에는 조금 더 바짝 붙어서 누워있고, 예민하다고 말한 날에는 서로의 등만 맞댄 채 손만 잡고 잠이 들었다. 하지만 신기한 건 몸이 편하다고 말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감정을 조이고 있던 불안이 줄어들자 몸의 긴장도 덩달아 풀린 것이다. 경기도의 정철수 씨 부부는 관계가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 느렸다.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침묵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풀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그럼에도 정 씨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매일 아내에게 물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아내는 처음에는 그냥 그렇지 뭐 라고만 대답했지만 어느 날은 이렇게 말했다. 오늘은 조금 덜 불안했어. 그 한마디는 정 씨에게 세상에서 가장 반가운 말이었다. 둘은 예전처럼 드라마를 같이 보며 같은 장면에 웃기도 했다.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그 작은 웃음이 부부 사이에 다시 다리가 놓이는 순간이었다. 한편 위태로운 갈림길에 섰던 이태호 씨 부부에게도 조용한 변화가 찾아왔다. 그날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은 뒤로 아내는 남편의 눈빛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위험한 생각까지 했었다는 그 고백이 오히려 더 믿음을 주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도망치기보다는 나에게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아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등불처럼 남았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주말마다 함께 산책을 나갔다. 이야기가 없다가도 나무를 보며 하늘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그때 내가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오랫동안 묻혀있던 추억들이 하나둘씩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내가 먼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태호야, 나도 예전처럼은 못해도 너랑 조금 더 가까이 있고 싶어. 그 말은 그동안 멀어졌다고 느끼던 거리감을 한 번에 좁혀주는 한 줄짜리 고백이었다.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난 이미 충분히 가까워진 기분이야. 이제 관계는 누가 먼저 다가가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누가 먼저 마음을 보여주느냐의 문제가 되었다. 대구의 그 부부도 결국 장난 섞인 말 대신 진심을 담은 대화로 서로를 대하기 시작했다. 나 사실 그때 놀랐어. 당신이 그만 좀 해라고 소리 질렀을 때. 근데 이제는 알아. 그 말 안에 무섭다는 감정이 들어있었던 거.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처음부터 무서워라고 말했으면 되는데 괜히 참다가 폭발해버린 것 같아서. 그날 이후 남편은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는 상대가 버티다 터지게 만들지 말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이 되자. 이 마음가짐은 부부의 대화 습관을 완전히 바꾸었다. 오늘은 어떤 하루였어? 요즘 몸은 어때? 이 두 문장은 이 집의 새로운 인사가 되었다. 인천의 오승만 씨 부부는 의사에 무리하지 말아라는 말 이후 오히려 더 솔직해졌다. 둘은 그날 이후 관계를 꼭 행위로만 정의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에게 스킨십은 꼭 어떤 결과로 이어지지 않아도 돼. 단지 서로를 느끼는 시간이면 충분해. 이 합의는 둘 사이에 있던 부담감을 크게 줄였다. 상대에게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 대신 그냥 너와 함께 이 시간을 나누고 싶어. 이 메시지가 중심이 된 것이다. 얼마 후 아내는 웃으며 말했다. 요즘은 당신 옆에 누워있으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져. 오 씨는 그 말을 들으며 깨달았다. 우리가 찾고 있던 건 처음부터 이 감정이었구나.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각 부부의 관계는 회복되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겨울 끝자락 서로에게 미안함과 두려움을 품고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부부. 시간이 조금 흘러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집안 공기도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다. 아내는 여전히 차를 즐겨 마셨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주방 구석에 서서 마시지 않고 이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 옆에서 함께 마셨다. 남편은 여전히 말을 고르는데 서툴렀다.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더 이상 왜? 라고 묻기보다 어땠어? 라고 묻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늘은 어땠어? 요즘은 좀 어때? 이 짧은 질문이 아내의 마음을 차분하게 풀어주는 열쇠가 되었다. 어느 저녁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있지. 내가 예전에는 당신이 다가오는 게 좀 무서웠어. 남편은 그 말을 담담히 들었다. 이제 그 말은 상처가 아니라 서로가 지나온 시간을 설명해주는 문장이었기 때문이다. 근데 요즘은 당신이 내 손을 먼저 잡아줄까봐 살짝 기대돼. 남편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말 들으니까 살짝 부담되는데? 둘은 동시에 웃었다. 그 웃음은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사람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깊고 편안한 웃음이었다. 그날 밤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누웠다. 예전처럼 급하게 다가가려 하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부담도 없었다. 그저 이 사람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따뜻한 밤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직 우리는 끝나지 않았구나. 남편 역시 눈을 감으며 속으로 말했다. 지금도 나는 여전히 이 사람과 천천히 사랑을 배우는 중이구나. 이렇게 멀어질 것만 같았던 관계는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택한 순간부터 다시 서로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람의 마음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작은 선택이 매일 쌓이면 세월이 만들어 놓은 벽도 조용히 허물어지기 시작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에게 조용히 이렇게 전하고 싶다. 오늘 밤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단 한 가지만 바꿔보자. 왜 그래? 대신 오늘은 어땠어? 라고 묻는 것. 왜 피하냐? 대신 혹시 불편한 데 있으면 말해줘. 라고 말해보는 것. 이 작은 한 문장이 당신 부부의 시간에 아주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른다. 당신은 아직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관계는 아직 다시 따뜻해질 수 있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담소살롱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